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유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너니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저 잘 못 지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아니, 연락이 왜냐하면은 잘 안 돼가지고. 네. 바쁜 것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막, 다리가 어, 아파가지고 병원에 네. 갔더니, 이거 좀 경과를 지켜봐야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해줘가지고, 막 약간 다리 네. 저림 증상이 심해가지고, 또 일주일 음, 운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네. 아, 저도 물어봐 주세요. 잘 지냈냐고. 잘 지내셨어요, 마요님은? 저는 잘 못 지냈는데, 이제 잘 지내보려고요. 어떤 것 때문에 못 지내셨어요? 저는 가족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였고, 우선 저는 제 삶을 잘 살기로 했어요. 음, 아이고,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주변 사람들 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책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책은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김현수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우선 이 책을 김연수입니다. 읽게 된, 김연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연수님. 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저도 아는 노니님의 친구인 어떤 분이 인생책이라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아 읽게 됐는데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인생책이 될 뻔한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오, 근데 읽으면서 인생 책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면서 읽었고 다 읽고 나서 여운이 너무 남아가지고 무슨 되게 여운 많이 남는 영화 보면 저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진짜 네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오, 그리고 다 읽자마자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 맞아요. 화자가 자꾸 바뀌는 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고 이거는 한 번을 읽고 끝낼 소설이 아니라 한 번 더 읽어야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한 11시 이때 읽다가 한 새벽 3시까지 끝까지 읽고 싶어가지고 오, 한 번에 새벽 다 3시까지 읽으신 읽고 거예요? 아니 한 번에는 아니고 앞부분 좀 읽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재밌었는데 그날 일정이었었는데 잠이 안 와서 좀 이따 잘까 하고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읽고 그 엄청 펑펑 울고 잤어요. 어,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더 읽고 싶어서 잠까지 늦게 잔 정말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고 그다음에 그 왜 이렇게 재밌게 읽었냐면 아름다운 문장이 너무 많아요. 뭔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심금을 울리는 이게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문장이 진짜 많았고 이게 다 읽고 나면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한 꼭 시집을 읽은 것 같아요. 시집 한 권 읽은 것 같고. 근데 좀 스포를 하자면 소설 속에 시가 좀 몇 구절 나오긴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집을 읽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하나?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제 청소년 미혼모가 나오는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생각도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또 사고 쳤다, 일이 터졌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좀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는 좀 다른 시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 노니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유님이랑
반대되는 부분이 저도 되게 재밌게 읽기는데 읽기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앞에서 음, 말했다시피 화자가 바뀌잖아요. 이제 그 주인공, 뭐 둘 다 주인공이지만 딸에서 어머니, 어린 시절의 어머니로 막 화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헷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음, 뒤로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왜 이러지? 좀 혼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특히 음, 마지막 이제 점점 스토리가 이 어머니의 어린 시절, 그 정지은의 사랑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저는 읽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음,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인터넷 줄거리나 서평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런 게 좀 그때서야 이해가 돼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어, 앞서 마유님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드는 문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문장이 참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음, 이거 내가 써먹으면은 진짜 잘 좋겠다 싶었던 문장들이 되게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대인데 이거는 뭐 1980년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부모님 시절의 사랑은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음, 그 인터넷으로 본 내용들은 어떤 거였어요?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아, 서평? 그냥 네. 잠시만요. 음, 그냥 줄거리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줄거리라고 검색해서 봤는데요. 그 음, 구글에 검색하면은 가장 첫 번째 나와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카밀라의 아빠는 누구? 하면서 네, 음, 그 시점에 따라서 이런 문장들 그런 여기서 이렇게 왜 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혼자 읽어도 좋긴 한데 이런 거 도움받으면은 조금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음, 2012년에 카밀라 혹은 1984년에 정지은. 저는 이 음, 그 희재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아버지와 딸의 이름이 같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참 작가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음, 주인공 이름이 희재잖아요. 네네. 희재는, 과거 물건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그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글을 적어봐라 이런 권유를 받고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글이 쌓여서 뭐 책으로 출간되고 실제로 작가가 되어버리죠.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된다면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나도 이런 기가 막힌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어, 근데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지 뭐 SF를 쓰고 싶다. 무슨 연애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거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냥 막연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녹아있는 내가 많이 묻어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껏 상상하고 뭔가 내 안의 것들을 정리하면서 뱉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노니님은 만약에 노니님이 작가가 된다면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뭐 항상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 한 편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1살에 나면은, 뭐, 2장 1절, 뭐, 옛날 농담으로 뭐, 2학년 1반, 뭐, 2학년 2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33살이면은 3장 3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때마다의 저의 그런 자서전 아니면 저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저는 일기는 꾸준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꼭 할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항상 네. 일기를 쓸 때도 약간 매일매일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아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주제로 내가 글을 써야 되지? 이런 게 오늘 하루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 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떠올라요. 지금도 제 앞에 그 코로나 검사 키트도 있고, 항상 옆에 물도 있고, 이번에 읽은 소설책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키트 요즘에 코로나 심한데 어떻게 나는 코로나 안 걸리면은 아싸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아싸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사물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저만의 에피소드를 토막글 형식으로 써서 책으로 한번 출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노인님은 글을 꾸준히 쓰셔서 금방 잘 네. 쓰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스킬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글을 다듬는 맞아요. 것도 한번 배우면 좋겠는데, 약간 그냥 일상적인 글은 그래도 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쓰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다듬어진 글, 그거는 아직도 좀 먼 것 같아요. 음, 혹시 일을 하면서 글을 쓸 일이 많으신가요? 저는 많죠. 어, 저는 뭐 소견서, 그다음에 상담 기록 같은 것도 다 글로 풀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노니님도 하시지만 저도 블로그를 하고 일기도 쓰고, 저도 생활 속에 글쓰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일세 작가잖아요. 네. 그거 근데 아직 그때도 일세인가요? 느꼈는데 아직도 일세예요. 어, 이제 이세를 코앞에 두고 있긴 한데, 근데 저 오, 정말 신기한 게 네. 제가 카페에서 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오, 대박인데요? 그리고 그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 그 인플루언서 중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또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읽은 걸. 뿌듯하셨겠어요. 근데 그쵸. 근데 그분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읽으셨던 것 같은데, 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잠시만요. 그 도시가스 점검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안 열어드릴래요. 아, 되게 늦게 오시네요. 10시가 다 그러니까, 됐는데. 저도 좀 가볍게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주인공 카밀라 정희재 양은 입양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미국에서 자랐는데, 과연 내가 입양하라면 부모님을 찾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은 포옹을 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내 부모님이라는 실체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늘 생각했을 거잖아요. 나의 생물학적인 부모님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게 내 눈앞에 있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포옹을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들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음. 노니님은? 저도 당연히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 그 부모님 그리고 저의 뿌리이니까 음, 과연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그냥 그런 호기심에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어 어린 시절이니까 함께한 기억은 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외모적인 동질성이나 혈연 관계로 인한 그런 교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음, 무슨 그 SBS에서 그 꼬리에 꼬는 무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봤는데 국군 포로로 네. 잡혀서 4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 있어서 부부 만난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랑은 음, 쪼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서로 그런 교감 아닌 교감을 할 수 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슨 음, 말을 하겠냐마는 저는 보면은 바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눈물이 많은 음, 사람이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만약에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른다면은 최대한 음, 뭐 미리 배워서 간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많이 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 부분에서 느낀 게 다르네요.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마유 님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또 음. 같은 듯 다르네요. 이건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